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아나 소개하고 잠깐만요. 왜 추천한데? 다시 할게요. 뭘 추천하려고 그래요? 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오늘은 이 2차 전지 갈아먹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사실 전기차랑 2차 전지는 뭐 이미 다 예정된 성장이다. 다들 이렇게 뭐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는 하잖아요. 또 뭐 ESG 트렌드도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밸류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유럽, 중국에서 이끌었던 게 미국으로 이제 그게 옮겨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K 배터리가 조금 약진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상황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전기차 침투율부터 알려주시죠.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작년에 성장이 거의 전기차 시장이 100% 성장이 나왔죠. 10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20년 전기차 침투율이 한 4%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거의 8%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작년 초 우리 그때 작년 초 전망할 때만 해도 한 70% 성장, 와 대박이다 그랬는데 결국 100% 넘게 성장했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길가에 다니면 다 테슬라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중국에 가면 중국 로컬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유럽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GM 볼트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작년이 너무 고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의 눈높이를 올해 좀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죠, 이 침투율이 이제 높아지면 거기서 더 가파르 성장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제 또 제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이 8%인데 올해는 한 11% 정도. 이제는 신차 중에서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가장 성장이 좋았던 쪽이 유럽하고 중국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침투율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침투율이 낮은 곳에서 성장이 많이 나오겠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 형님이 거의 친환경 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다시 이제 와서 친환경, 민주당은 원래 또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70%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뭐 좀 완만해졌지만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럽 쪽은 지금 이제 탄소 어떤 배출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계속 강해지고 있고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친환경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부 이제 차량 이런 것들을 또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시를 하고 해서 좀 영향이 있고요. 중국은 뭐 계속 성장은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됩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자금이 이제 짜치죠. 자금이 이제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긴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 어떤 시장은 보면 향후 10년간 전기차 평균 성장률은 30%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이제 시장 성장률은 한 35%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전기차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부분인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성장은 미국에서 나온다 또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 배터리 수혜는 어느 정도 될지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사실 어떤 중국이나 유럽보다는 미국 쪽의 성장이 나올수록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 굴기, 그렇죠. 배터리 굴기.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나프타라는 어떤 경제 권역 체제를 허물었고 트럼프가 발로 뻥 차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게 USMCA라는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USMCA는 이제 자막 이렇게 설명 나갈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미국 내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그러면 미국 내에 배터리 만들려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으르렁거리는데 CATL이나 BYD가 그걸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짓고 있고, 그죠? 뭐 GM이나 포드하고 뭐 아니면 리비안 이런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배터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그렇죠. 남다릅니다. 지금 보면요, 일단은 그 미국의 기조 자체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보조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법안이 일단 이제 통과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향후에 미국 내에서 250기가와트시 250기가와트시 생산할 것 같고 배터리를, 그리고 SK온은 151기가와트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삼성 SDI가 제일 소극적이에요. 40기가와트시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를 보면서 동시에 전기차도 반드시 상황을 살펴봐야 할 텐데, 맞습니다. 테슬라가 네. 신기하게도 네. 이 약세장 속에서도 네. 강세를 보였어요. 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일단은 지금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네.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떤 생산량 증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그 네. 4680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기가팩토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작년에 테슬라 전체 전기차 생산량이 한 90만 대 정도 됩니다. 작년에. 네. 그런데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네. 연생산 캐파가 200만 대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일단 현대차나 이런 일반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 네. 테슬라가 10만 대 팔면 이익이 10배, 20배 훨씬, 나온다. 그렇죠. 다 하니까 혼자서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테슬라가 훨씬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폭스바겐의 설명에 따르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테슬라가 3배가 높답니다. 그러면 네. 폭스바겐이 1시간에 만약에 한 대를 만든다 그러면 네. 테슬라는 3개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길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10만 대 팔아서 만약에 1000억을 번다 그러면 네. 테슬라는 1조 넘게 봅니다. 2조씩 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 네. 그런데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 네. 주가가 환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아니 그래서 이 테슬라는 강세인데 네. 이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했던 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 네네.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네. 회사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생산이 안 되죠. 네. 이게 전기차라는 게 뭐 이제 벤처 기업들은 호기롭게 와 우리가 얼마 만들 거야 네.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네. 테슬라가 옛날에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조라는 게. 좀 시간이 그래서 한참 지금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리비안하고 루시드 같은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상장할 때 너무 신데렐라처럼 등장해서 너무 주목을 그렇죠. 너무 많이 받았어요. PR을 뭐 1000배씩 받았죠. 네, 1000배씩 받고 이러니까 테슬라 이기자 막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올랐고 이게 조정도 그만큼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워낙 또 원자재, 광물 자원 가격이 뭐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네네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브랜드가 입증돼 있잖아요. 우리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100 비싸도 사과 마크 박아서 팔면 사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테슬라면 그렇죠. 이게 뭐 광물 가격이 오르면 네. 테슬라는 1000만 원 비싸게 팔면 팔려요. 팔려. 근데 다른 애들은 안 팔려. 안 팔려. 네. 그런 그겁니다. 또 네. 상황이. 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네. 특히 요즘 두드러지잖아요. 니켈 네네. 가격이 또 급등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좀 네네.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정말 니켈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말이 네. 맞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요건 좀 약간 그 노이즈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니켈 수요의 70%는 우리 네. 그 숟가락 젓가락에 쓰는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테인레스. 네, 그리고 전기차용 어떤 수요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급등했냐? 그러게요. 요게 그 중국에 칭산홀딩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광물 그 관련 업체인데 숏 포지션을 이제 해칭을 해 놓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공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급등하면서 이걸 어쨌든 자기들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호가를 위로 치면서 청산해야 되는 이게 약간 금융 파생 상품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가격이 급등한 건 팩트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삼원계를 쓰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쓰기 때문에 네. 니켈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더 피해다. 왜냐하면 중국은 LFP니까 니켈 안 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업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우려가 있었고 결국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 조정을 좀 세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극재 업체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러한 네. 상황들이? 일단은 좀 복잡하긴 해요. 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네. 양극잡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을병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들이 갑이에요. 지금은 쇼티지라서. 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원가 광물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판가에 전가하게 딱 바인딩을 시켜놨어요. 네. 잘해놨네. 네, 잘했죠. 잘해놨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있어요. 어쨌든 셀 가격이 오르면 네. 그렇죠. 셀 업체들이 계속 그 자기들 마진이 축소되면서 계속 비싼 원가를 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 배터리 팩을 전기차 업체한테 비싸게 팔 수 있냐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셀 가격을 만약에 뭐 배터리 팩 가격을 올렸다 치면 그럼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 말고는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뭐 보조금 따먹으려고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런 원가를 못 견뎌서 중국산 스마트폰처럼 그죠? 막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을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러면, 상황까지.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네. 전체 수요가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인딩 시켜놨기 때문에 원가에 뭐 데미지는 없는데 결국 최종 수요가 죽어버리면 그게 영향이 없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네네.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또 영향을 그렇죠. 미치죠. 특히나 이제 그 전체 2차 전지 어떤 중에 일단 전기차가 만약 1,000만 원이면 네. 그 중에 400만 원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근데 네. 그 또 400만 원 중에서 40%가 양극재 가격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가격이 160만 원이요. 양극재 가격이거든요. 네. 양극재 중에서 또 니켈 가격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 헷갈리죠? 네. 40 그렇죠. 내려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극재에서 좀 원가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전기차 판매에 영향이 없을 거냐 장기적으로 가면. 네.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됐으면 좋겠어요. 하향 안정화돼야 네. 한다. 네. 또 지금 미국에서 BBB 법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빌트 백 베러. 네. 네, 이런 법안이 있는데 사회복지 법안인데 바이든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네네. 애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50대 50이에요. 네, 그렇죠. 참 네. 교묘하죠. 한 명만 네, 영향을 미쳐도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요즘에 네. 뉴스 그 어떤 언론상에서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그 미국 상원 의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존 맨친이라고. 존 맨친. 이분이 반대를 하시는 네네. 거죠. 이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민주당인데 반대를 하고 민주당인데 배신자인가요? 네, 배신자죠. 그래서 바이든이 네. 지금 골치가 아픈데요. 이분이 그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네. 우리 존 덴버에 보면 테이크 미 온 컨트리 로드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거든요. 네. 하여튼 이거는 잘라주시고. 네네. 어쨌든 여기가 중요한 게 석탄 채굴의 고장입니다. 네. 오염 물질 배출인데 어쨌든 거기 지역민들은 다 석탄 산업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은 어쨌든 그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석유하고 석탄 써지 말고 친환경 하자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럼 이 아저씨는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제 하는 그 이 아저씨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BBB 법안은 통과가 안 되는 거냐? 네. 그래서 해요? 지금 우리 조 바이든은 어떤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해요? 바터를 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산업 구조를 친환경 산업으로 밀어줄게. 아. 그래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예산 폭탄을 줄게. 그리고 수소도 키울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렇게 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막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그러지 마 이러면서 조금 더 계속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중앙정부 자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땡겨오는. 그러면 또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전화 위복이네. 그렇죠. 네. 저 우리 상원 의원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그렇게 중앙정부 열심히 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처음에는 톤이 반대세 나는 반대세 이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누그러지고 있어요. 야, 좀 더 줘봐. 또 없니? 뭐 이런 거. 뭐 좀 더 없니? 뭐 이런 거. 딜 잘하시네. 그렇죠. 네, 역시 노련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까요? BBB 법안이 통과되면요. 2차 전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세부한 목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통과가 될지 그렇죠. 잘 지켜봐야겠네요. 아시겠지만 사실 또 전기차 보조금 주면 그렇죠. 만약에 너무 감사하죠. 4천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500만 원 이렇게 보조금 주면 네.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영향을 그렇죠. 또 크게 미치기 때문에. 크게 미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네네. 큰 기업들이 어떤 앞으로 미래의 전망들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부터 네네. 확인을 해보죠. 요즘에 사실 셀 3사 중에 제일 관심이 많죠. 네. 노이즈도 많고요. 네. 어쨌든 네. 지금 밸류는 비쌉니다. 네. 밸류는 비싸죠. 그래요. 그쵸, SK 그쵸.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큽니다. 사실 뭐 그쵸. 빠져도 비싸요. 네, 여전히. 빠져도 여전히 빠져도 비싼데요. 네. 어쨌든 이제 예정된 성장이다라고 보면요. 지금 현재 21년 기준으로 그 어떤 생산 능력이 150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5년까지 500기가와트시로 이제 캐파를 증설하겠다라는 네. 이제 어쨌든 실적이 그만큼 증가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업체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글로벌 회사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지금은 밸류가 좀 과도하고, 비싸다. 네, 과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올해는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네, 일단 침투율이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전기차 성장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년에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충분한 만약에 조정이 왔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내년부터 GM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죠. 얼티엄 셀즈가 이제 본격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 어떤 개화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 현지 투자가 250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500기가와트시 중에 절반이 네. 미국에 생산되는 거죠. 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딱 맞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그렇죠. 따라서 너무 중요한 그렇죠. 변화가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매출만 해도 네. 30조에서 33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밸류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 계속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빠지면 사면 좋은 주식인데 원래 네. 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게 네. 분할 매수 맞습니다. 맞았을 때 분할 그렇죠. 매수로 네. 대응을 해야겠고 타이밍을 분산하라.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도 괜찮죠. 너무 잘 나가죠. 여기도 최근에 뭐 내부 뭐 네. 어떤 선침해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 많았죠. 노이즈는 경영진들, 있었지만. 경영진들 뭐 곤욕을 치렀죠. 나쁜 짓 했죠. 반성해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업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다 네. 자면 고부가 하이니켈 이런 쪽으로 계속 잘 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제 이 에너지 출력이 세지기 네. 때문에요. 이런 이제 양극재 쪽으로 이제 글로벌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팩트고요. 어쨌든 실적 성장은 유효합니다. 뭐 최근에 뭐 화재도 있었고 내부자 거래로 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적 성장이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3조 매출까지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이제 견조하다. 그리고 올해 매출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다. 한 105%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구체, 그러니까 이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또 공격적인 캐파 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기준으로 한 7만 7천 톤 정도 생산 능력인데요. 26년까지 55만 톤까지 늘린다 하니까 무려 몇 배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죠?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네네. 이슈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또 시장이 확 네. 주목을 이제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이렇게 될까요? 투자하려면 네.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쫙 그런데 땡겼구나.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작살나겠죠. 그래서 네. 그거를 맞췄구나. 그래서 조율을 해서. 무상증자로 네. 기존 주주도 달래주고 도망가지 마. 그러면서 또 돈도 펀딩 끌어오고. 가고. 똑똑해요. 네.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LNF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 에코프로 BM하고 LNF 이제 나오는데 LNF는 이제 LG 쪽 계열입니다. LG 반개 회사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포인트는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최대 고객입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가 최대 고객이고 테슬라는 스탠다드 모델은 다 LFP 배터리 쓰죠. 중국산 CATL 그죠. 그런데 하이엔드 모델에는 NCMA 하이니켈 양극재를 씁니다. 여기를 메인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LNF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맞습니다. LNF도 너무나 괜찮네요. 그렇죠. 전망이. 그러니까 뭐 지금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쇼티지 지금 공급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서 파운드를 맡기니까 그런 데서 좀 자유롭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가 계속 생산 가이던스, 베를린 기가 팩토리 같은 것들로 계속 지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네. 올해 매출은 2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0% 넘게 150%. 성장하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장이 맞아요. 화끈하거든요. 그냥 막 가니까 그렇죠. 갈 때 확 가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올해 이제 성장 동력이 NCMA라고 했잖아요. 네.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이제 도핑한 거라고 해서 이제 NCMA인데요. 매출 비중이 이제 올해 한 6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NCMA 비중이. 네. 근데 내년에는 70%까지 늘어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갈아먹기를 해봤는데 조금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죠.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는 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는. 근데 그거 다 극복하고 극복을 또 슬금슬금 올라온 게 다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